배드민턴을 못하게 될까봐 참 두렵지만 안세영 선수의 사과 담긴 입장 전문 드디어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입장문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안세영 선수의 이 심리가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처럼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고 싶었겠지만 아마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 마치 정치 이념 사이에 끼어버린 듯한 자신의 현 상황에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느꼈을 어린 선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분들 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입을 열 수가 있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을 깬 안세영 공식 입장 드디어 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할 일 없어서 허구한 날 자신이 뭔가 되지 않는 부분을 남 탓을 하고 비방하고 신상을 털려고 하고 저격을 해대는 이 유튜브도 정말 지저분하기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밝힌 이 체육계 그에 못지않죠. 아마 이 소식을 몇 날 며칠 접하신 분들은 야, 체육회가 이렇게까지 고인물인가? 제가 볼 때 유튜브와 거의 동급입니다. 그만큼 너저분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처럼 소신 발언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유튜브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안세영 선수 결국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쎄요, 굉장히 좀 심경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협회가 더 이상 외면 말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좀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세영 선수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하여 이렇게 입장을 좀 쏟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 많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못난 제자지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은 감사한 동료, 선후배들, 선수촌에서 케어해 주시고 끼니도 챙겨주시면 응원해주신 모든 선수촌 식구들, 마지막까지 훈련해준 파트너들, 든든한 소속팀, 그리고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저에게 힘을 주신 국민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도 없을 많은 분의 염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림픽 우승 후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 7년간의 대표팀 생활이 스쳐가며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20살이 넘었지만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파고들며 열심히 해왔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분들께 죄송합니다. 현재 저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모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는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단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 하면 어쩌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분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재능 있는 인재도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국민의 따뜻한
응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협회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 아니다,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다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하실 거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 나간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체부와 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배드민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발목과 부상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활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선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자칫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국민의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고민한 끝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 이 긴 장문의 글, 지금 제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 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적게는 몇만 뷰, 많게는 수십만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영상이 대단히 재밌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이로운 마음이 모여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많이 주시고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한 제 영상이 올라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에 대하여 사실 문체부에서 조사 중이고 감사가 뜰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횡령, 배임, 운영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셔틀콕 6,000타가 어떻게 됐고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세영 선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체부에서의 결과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수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안세영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정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속마음을 고백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개 진상조사위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명 보여요. 바로 안세영 진상조사위에 참석하는 김학균 감독입니다. 자, 김학균 감독이 이러한 말을 했죠. 세영이가 이미 무언가를 터뜨릴 것이라는 건 파리 올림픽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왔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올림픽만큼은 치르고 나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겨우겨우 끌고 온 것이 지금까지였다. 이런 말 했던 거 제가 전달해드렸죠. 글쎄요, 이 총감독이라면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화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좀 고민이 많고 속상하고 심각함을 인지했다라기보다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려는 건지, 아니면 뭐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좀 알 것 같다.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결국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야기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글쎄요, 이 김학균 총감독의 이 표정이 아이러니한 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하여서 굉장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내부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취재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여기에서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를 위반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안세영 사태를 왜 그런 식으로 조사하나? 유인촌 장관이 드디어 또 한 번의 분개함을 터뜨렸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그게 경미한 사안이냐?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 왜였을까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주 제대로 분개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협회의 정관 위반을 지적하는 건데요.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 제14조 제2항 4호에는요. 단체 내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예외 조항인 제17조 1항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조항은 협회의 협회장이 좀 경미하다라거나 긴급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사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공개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7일날 배드민턴 협회장이 귀국했을 당시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하다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직전날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요, 일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날 출국하여 25일까지 일본에 머물어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여기를 지적하는 거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의 구성이 바로 김태큐 협회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건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회의에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는데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대표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선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 김태큐 협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협회를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분개함을 터뜨리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는 그저 연예인이 아니라 한 명의 선수일 뿐이다. 그래서 선수로서 좀 더 많은 걸 보장받기 위해 입을 열었던 안세영 선수인데, 이게 졸지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에 끼인 정치적 다툼으로 그 가운데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 안에 대한체육회를 개혁시키겠다. 대한체육회는 그렇게 들어오는 문체부와 반대되는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면 반박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배드민턴 협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갑자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최근 밝혔던 이 7년간의 선수촌에서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생활,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들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좀 봤더니 지난해 10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처럼 새벽, 오전, 오후 이런 것이 다 돌아가게 되고 주말에도 못 나오고 휴가도 없이 풀러 돌았다. 정말 하루하루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세영이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선수촌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힘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아니고 참고 삭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연락도 많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2년쯤 하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엄마, 내가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안쓰럽고 짠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혼자 너무 어린 나이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알고 보니까 선배들의 빨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 부모님이 알고 나서 함께 협회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게 관행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부모님 입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많은 분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볼썽사나움 문서 디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전면전만이 남았다.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유인촌 장관이 굉장히 벙찌게 됐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잽싸게 이렇게 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나서 꽃만 받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유인촌 장관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 문체부 바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이 정치적 대립이 이 안세영 선수 사태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안세영 선수의 뒤에 있는 소속팀인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까지 함께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내부를 좀 보면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대한체육회다. 바로 문체부와의 갈등 때문이다. 대놓고 밖으로 표출이 됐고 대혼란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회장의 반목은요. 이미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캐릭터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디스도 서슴지 않습니다. 파리올림픽 이전에도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 사태가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굉장히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인데 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체육회는 애초 해단식 장소를 입국장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했는데 선수단의 피로와 안전 등을 위하여 입국장에서 간소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이후 문체부가 반박을 한 거죠. 그레이트 홀에 해단식을 준비한 주체가 대한체육회인데 갑자기 입국장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행사 준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요, 포옹까지 했어요. 표정도 밝았지만 뒤에서는 디스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림픽 전부터 체육단체 연임 규정과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놓고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러 왔다. 이기흥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니까 문체부가 이때다 싶어서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유인촌 장관은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을 들여봐야 한다. 아예 싹 훑을 기세이고 체육회는 당연히 불편하며 골문 것이 터지고 말았다. 올림픽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끼어있는 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까지 나서서 진상조사위를 출범한다. 외부 3명, 내부인 2명.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일 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로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조사위원으로는요 총 5명,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하여 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 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배드민턴 협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결국 한 번 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과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와 문체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잖아요.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이 문체부 장관이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 칼럼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체육은 어디에 있는가? 이기흥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에만 좌절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 체육, 스포츠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체육회장인데 그의 행보를 보면 위원으로서 국빈 대우에 취하여 화려한 외유만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활약을 핑계로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모자라 스위스의 출장소까지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회장이라는 거죠. 이기흥 회장이 재임 기간 특별히 강조한 것은요, 체육계의 자율성과 체육인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체부와 사사건건 맞서는 모습이 마치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자 보세요. 체육계의 자율성 확보인지 권력자의 실력 행사인지 헷갈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구성한 이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협회와는 다르다며 대놓고 참석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대한체육회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뒤집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 이게 불과 저번 달입니다. 징계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문체부에 서면 보고를 했고 결국 체육회에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요 시기 어떻습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떻습니까? 살짝 잦아들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체육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최숙현 사건은요, 정말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문체부가 징계를 요청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다 끝내버리고 맙니다. 면책 조치만을 하고 끝내버린 거죠. 이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카톡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지영 회장, 알다시피 이번 배드민턴 대회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해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소지품 반입이 금지였던 올림픽 시상 때 그러면서 셀카가 허가가 되면서 삼성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홍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세영 선수를 급 침묵 자제 모드로 전환시키는 게 삼성생명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은 뼈아픈 과거, 할 만큼 했다라는 판단에 역풍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었던 사태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삼성 현대차가 안세영 사태의 분노, 가짜 뉴스에 타깃이 된 총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요, 알다시피 이렇게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름을 썸네일과 제목에 걸고서 정말 영상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채널도 보세요. 뭐 연봉 500억 세계 상금 1위를 폭로했다, 2천억이 증발됐다, 이재용 회장이 뭐 분노했다, 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조회수 낚시를 악용하고 있고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삼성 마케팅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하여서 든든한 후원자인 만큼 이제 법적 조치까지 뭐 감행하겠다, 뭐 사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황당무계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문체부까지 안세영이라는 선수 한 명을 중심으로 거대한 정치적 움직임이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말 수준 낮은 가짜뉴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협회장이 문제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뭐 숨겨온 여자? 이거 완전 가짜뉴스인데 이 채널 교묘하게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숨겨온 후배라는 이름으로 여자만 바꿔서 썸네일에 변경해 놨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얻었다라는 거죠. 김태규 회장에 대한 잘못은 지적하되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이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의 문제점들이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세영 선수가 이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정말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컸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말이 안 되죠. 훈련과 관계없이 청소, 빨래, 배드민턴 라켓 줄을 관리하고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 부상 때문에 재활 관리하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2024년 지금의 같은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관왕을 차지한 임시연, 단체전 금메달이 최고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가능성을 봐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바로 양궁 선수죠. 근데 여기서 안세영 선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요, 참석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세영,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궁 선수들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금메달 아주 효자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도 아주 그냥 대활약을 했습니다.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또 배드민턴 협회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간담회를 개최한 한국 체대 측에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거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다른 단체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괜히 안세영 선수가 있는 배드민턴 협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세영의 한마디는요, 일본마저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혀를 내두른 사태다. 일본 이상으로 상하 관계가 너무나 엄격하다. 아마 일본 많이 다녀보셨거나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 상하 관계에 대한 이런 많은 문화가요, 또 조직 사회의 어떤 그런 악습들이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혀를 내둘렀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2024년 지금 시기에 말이죠. 일본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직후 한국 스포츠계에 내홍이 일어났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의 한마디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 선수단은 해단식도 전격 취소하면서 꽃다발 증정 등 행사를 간결하게 진행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본에서도요. 선배들의 방청소, 세탁. 자, 이게 말이 되냐? 일본도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선수들의 고발로 인하여 큰 소동이 벌어져 개선이 되었다.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이기자마자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런티나 대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일본 이상으로 상하관계가 엄격한 것 같다. 비방하는 내용들만이 쏟아졌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저 위층에 있는 권력자들의 고인물이 너무나 진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한마디로 드러난 민낯이요, 시대 흐름을 쫓지 못한 대한 배드민턴 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뭡니까? 실제로 타 종목에 비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국가대표 선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양궁 선수, 사격 선수들과 대조되는 운영 지침도 큰 문제인 거죠. 지시에 복종해라. 그런 조항은 이미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3년 전부터 삭제가 됐는데, 이거 정작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은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말한 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7년간의 선수촌에서의 생활들, 참 말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하면 뭐합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었던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런 악습이 없었고 선수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 1위뿐만이 아니라 진작의 메달들 휩쓸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이 선배들의 뒤치다거리를 포함하여 안세영 선수가 진작에 협회에 요구한 7가지가 이미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월 달부터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7가지의 요구사항을 요청했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싸그리 무시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 다리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선배들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가 갈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상 때문에 협회 측에서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알고 보니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안세영 선수는 이 악습을 계속하여 이뤄왔다라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밖에도 코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 트레이너와 사이에 갈등을 개선해주고 선수촌 외부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고, 협회 후원사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운동화를 착용하게끔,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코노미석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7가지죠. 하지만 이 7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고작 2가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천 선수촌에서는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우선 1인실을 배정해줬다라고 해요. 하지만 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숙소는 재정 문제로 2인실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항공권도 자리 변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을 끊어줬다고 해요.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선수가 자비로 하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운동화도 변경하는 대신 기존 후원사가 맞춤 제작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요구는 개선을 주문했다라는 정도로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2가지 받아들여준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코노미석을 끊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건 선수의 자비로 해라.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선수가 자비로 합니까?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들과요,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아마 한 달에 들어가는 자기에 대한 투자금이 엄청납니다. 쓰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 값까지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협회에 들어가는 후원사의 금액만 1년에 수십억 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도합 200억은 됩니다. 이 200억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협회 내에서 선수들에게 지원금이 빵빵한 것도 아니죠. 도대체 그 많은 금액이 어디로 사라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체부와 국회에서는요, 협회와 대표팀의 운영 실태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따져보면 분명히 이 엄청난 금액이 어딘가로 줄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국가정부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정부 지원금이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선수에게 모조리 사용돼도 모자랄 판에 협회에 의해서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번 사태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 구단의 악습을 없애버린 김연경 배구 선수, 일명 갓연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일화가 대조적으로 빛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김연경 선수가 과거 방송에 출연해서 신인 시절 구단의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서 해야 하는 관행에 부당함을 느껴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청소 영역업체를 파견하여 즉시 부조리를 없앴다고 해요. 이 외에도 대한배구협회의 부실한 지원 문제, 남녀 배구 선수들의 갭 차이 등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자신은 엄청나게 했었다고 해요. 배구 선수들도요, 겨울에 다 손빨래를 했고 세탁기는 선배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1, 2년 정도 그 생활을 하다가 김연경 선수는 결국 내가 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금 돈 때문에 저런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김연경 선수도 똑같은 부당함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악습을 바꿔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안세영 선수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연경 선수가 이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에서 탑급의 배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 안세영 선수가 요번에 입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런 선배들이 있었어야 하고 저런 선배의 역할을 안세영 선수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주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이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해설가이자 전 배드민턴 선수인 방수현 해설가 되겠습니다.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방수현 해설가가 하는 스포츠 해설 방송은 하나도 보지 않겠다.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수현 해설가는요, 오히려 이렇게 갓연경이라고 불리우는 김연경 선수처럼 선배로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힘을 내줘도 모자랄 판국에 누가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 들어갔냐. 안세영 선수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안세영에 대한 특별 케어, 특별 관리가 모조리 밝혀질 것이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수현 선수가 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저격이요. 결국 누리꾼들에게 싸늘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 들어갔냐라는 이 이야기에 화가 난다라는 여론이 71%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수현 선수는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저격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지지 없습니다. 오히려 타 종목의 이 김연경 선수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